어, KG ETS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이 오늘 공시가 한 4개 나왔습니다. 잠깐 볼게요. 10일자 공시죠. 지금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오늘이 11일이네요. 지금 새벽 2시입니다. 자, KG ETS 주식에서 타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 회사를 판다는 거죠. 매각 5천억 원 정도의 매각을 한다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 회사 분할을 해가지고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를 팔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당도 해주겠다. 120원 정도 되는 작은 금액입니다. 한 주당.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주주총회 열어야겠죠. 그래서 주총을 연다. 이렇게 해가지고 4개 공시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자, 이제 이거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냐 그러면, 이게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그 돈이 회사로 들어오는데 5천억 원 정도의 매각을 하니까 현금으로 5천억 원이 들어온다는 소리겠죠. 왠지 좋은 것 같은데 주가가 오를까 안 오를까 그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제가 그래서 네이버 종목 토론실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KGTS. 이렇게 보면 오늘 공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배당이 너무 적네. 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 그냥 시총만큼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라. 이게 허재지 악재냐. 생각 좀만 하면 답 나오지. 답답이더라. 그 돈을 부채 상환이나 엄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신사업 한다든지 뭐 주식은 가능성이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허재인 것 같기는 한데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 있나요? 도대체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을까요? 보통 M&A에서 보면은 한 주당 가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5,000원인데 한 주당 경영권 매각할 때 한 주당 가치가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주가가 될 수 있으면은 10,000원 이상에서 수렴이 되려고 하겠죠.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좀 오르겠지 하고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그냥 자본금으로만 찢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주당 가치라든가 이런 게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시는 거예요, 주주님들이. 이런 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줘야 되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요, 지금 현재 이 KG ETS의 자본 총계는 1조 2천억 원입니다. 1조 2천억 원이에요.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은 4,600억 원입니다. 좀 괴리가 많이 있죠. 자, 조금 더 진도를 빼면은요, 1조 2천억인데 제가 공시를 확인해 보니까 KG ETS, 그러니까 1조 2천억이라는 거는요, 그 여러 개 자회사 것까지 전부 다 지분 가치를 포함을 해서 KG ETS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총계예요. 근데 이거 말고 KG ETS가 가지고 있는 자본 총계는 한 3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업으로는요. 그 중에서 이렇게 폐기물 매각하는 폐기물 쪽만 이렇게 떼어내서 파는데 순자산 총계로 보면 한 6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600억 정도 자본 총계를 떼어내 가지고 5천억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조 2천억 원 정도에서 500억을 떼어 가지고 빼버리고 한 600억을 재 가지고 떼어버리고 5천억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1조 2천억에서 러프하게 그냥 보면 1조 7천억 정도 자본 총계가 형성이 되죠. 1조 7천억.
자, 1조 7천억인데 1조 7천억짜리가 지금 4,600억이에요. 이건 좀 터무니없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보통 이런 회사만 노리는 사모펀드들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회사 가치는 높아요. 더구나 현금이 시가총액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매집을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 주주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식의 가치를 상승을 시키죠. 최대 주주를 압박을 하고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가치하고 현재 시가총액의 괴리가 많이 있는 이런 종목들만 치고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하는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그런 그 사모펀드라든가 헤지펀드 형태의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대목이 있고요. 보통 그런 애들이 들어오면 첫 번째로 이제 주식의 가치를 올리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배당을 확대시키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현금이 많으니까 배당을 좀 확대시키자. 현금으로 좀 돈을 나눠주라. 뭐 두 번째로는 대표적인 게 회사에 돈이 많으니까 자사주. 회사가 자사주를 좀 매입을 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소각을 좀 시켜버려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공시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확 뛰게 되겠죠. 이런 부분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매집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주식의 가치를 이 본래의 실질 가치에 준하게끔 올려가지고 치고 빠지는 거죠. 아니면 오랫동안 배당이 잘 되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자,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감사 선임이라든가 또 실제로 이사 같은 것도 이사도 투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집중 투표제 같은 것을 도입하자고 요구를 해요. 주주 제안을 서한을 보내가지고 정관에 집중 투표제를 도입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액 주주들한테 그 의결권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표 대결을 해가지고 관철을 시키죠. 집중 투표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경영진들 속에다가 주주 친화적인 주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를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 투표제라는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총 주식수가 100주가 있는 회사라고 그러면 자, 이사 선임을 할 때 3명을 선임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40주 가지고 있고 소액 주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총 모아보니까 한 30주 돼요. 그럼 이사 3명을 선임을 해야 되니까 한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총 의결권을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90주, 최대 주주는 120주가 되겠죠. 그러면 이사 3명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소액주주 입장에서 90주가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이사한테는 반대표를 던질 필요가 없으니까 안 던지는 거예요. 오로지 몰표를 원하는 한 명한테 몰표를 줘버리는 거예요. 90표를. 그래가지고 당선을 시키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이 집중투표제예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한테는 좀 불편한 제도가 될 수 있죠. 경영진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이사들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의결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요즘에 ESG 그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그 관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실질 주식, 실질 기업 가치하고 시가총액이 너무 차이가 날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끔 그 경영권 분쟁을 한다 하는 것들도 이렇게 소액 주주들 또는 2대 주주나 3대 주주들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KG ETS 같은 경우도 지배구조를 한번 봐볼까요? 자, 최대 주주가 46% 가지고 있죠. 그리고 5% 이상 주식 중에 로드스톤 3호 펀드가 들어가 있어요. 5.46% 가지고 있죠. 그럼 애들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5.6% 그냥 5%라고 잡고요. 시가총액이 5천억 밖에 안 되니까 5%면 250억인가요? 5천억에 10%면은 500억. 거기에 반이니까 250억 정도 되네요. 애들의 지분 가치가 지금 250억 밖에 안 돼요. 근데 회사가 얼마짜리예요? 현금이 5천억 들어와 있고 자산 총계를 따져보니까 1조 7천억이에요. 1조 7천억에 10%면은 1,700억. 1,700억의 반이면 한 900억이나 800억 되죠. 실질 가치는 900억이나 800억 돼야 되는데 시총으로 따져보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250억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3배 4배 차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드스톤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주주 제한이라든가 아까 말한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애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모펀드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농후하죠.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갭이 생기니까요. 시가총액은 너무 작고 회사 가치는 너무 높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 그러면 한 주당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보통 M&A 할 때 보면 한 주에 뭐 3만 원이다, 2만 원이다 이렇게 거래가 됐다 이런 기준이 나오는데 지금 KG ETS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이 좀 헷갈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말을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참고하실 거는요. 아까 제가 날짜를 보니까 5월 달이더라고요. 자, 지금 3월 11일 새벽이에요. 근데 이제 주총도 걸쳐야 되죠. 또 날짜 한번 볼까요? 실제로 M&A가 되는 양도를 하는 날짜가 5월 31일이더라고요. 여기 나오네요. 5월 31일. 2022년요. 그러니까 3월 11일이니까 이제 4월 달, 또 5월 달 한 2달 정도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내일 오늘 바로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호재인 것은 맞는 거예요. 호재인 것은 맞는 건데 주가가 바로 안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가지고 있어도 저는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 기업 가치하고 시가총액하고 차이가 너무 날 때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주주 쪽에 친화적인 그런 배당 확대 정책이라든가 자사주 소각 이런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당장 로드스타 여기 2대 주주죠. 로드스타 입장에서 보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자산 가치가 다시 재평가되기 위해서 지금 너무 낮잖아요. 재평가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행동주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